아주 먼 옛날, 나는 한 동화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힘들어도 하라는 거 하고 착실하게 살면 결국 행복하게 잘 산다는 동화 내용 때문에. 그 이름이 뭐냐면 주인공 이름으로 유명한 신데렐라. 아버지, 새어머니, 그리고 2명의 새언니와 살던 신데렐라는 대부분의 집안일을 다 맡아서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무도회에 가지 못해 슬퍼하던 신데렐라는 한 요정 덕분에 황금마차와 말, 그리고 마부를 얻게 되었지. 신데렐라는 드레스와 유리구두로 꾸미고 무도회에 참석했지만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을 자정이 다가오자 황급히 빠져나왔대. 그러다 유리구두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 유리구두 덕분에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는 게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국의 청소년 신데렐라들을 만나볼 김채연입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저도 참 신데렐라 같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가끔 이해는 안 됐지만 그들이 하라는 대로 굳이 저항하지 않으려 했으니 말이죠. 그럼 먼저 유교결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2 학생입니다. 저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나이에 집착하는 건지 항상 궁금했어요. 집 앞에는 제가 자주 가는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편의점 아저씨는 저를 대하는 태도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살 때 고민을 조금 하다 사는 편인데 편의점 아저씨가 저보고 다 골랐으면 꾸물대지 말고 빨리 나가 라고 하신 거 있죠? 처음에는 그냥 제가 어리니까 부모님의 마음처럼 친근하게 대하려는 의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편의점 아저씨 다른 어른들한테는 존댓말 쓰시는 거 보고 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만약 반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면 자신의 자녀도 밖에서 존중받도록 반말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이가 뭐길래 어른들에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도 정말 공감되는 사연이었어요. 신데렐라처럼 하라는 대로 살았던 저도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심리가 궁금했었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성인이라고 청소년에게 반말하는 거. 친밀감의 표시로 어린 사람에게 반말할 수 있다지만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사람이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죠. 같은 손님인데도 나이 하나로 다르게 대우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지금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20살이 넘은 성인이 되었지만 저에게 반말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런 거다 하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 유교걸님께서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하는 어른들이 잘못된 거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다음은 하고 싶은 거 다해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 고3입니다. 사실 저는 PD가 꿈인 학생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수시 원서도 미디어, 언론 정보 등의 계열로 쓰려 했죠. 그런데 전 담임쌤과 상담하고 나서 정말 크게 절망했어요. 미컴은 수시 컷이 높으니 다른 학과를 쓰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원서를 처음 넣는 거고 담임쌤은 여러 해 원서를 넣어보셨으니 쌤 말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 학과가 안 맞으면 나중에 전과하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대학 가면 정말 배우고 싶은 전공으로 진학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다른 과에 지원하려니 제가 준비한 게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에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인데요. 아마 자신만의 전공이 있다는 게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큰 차이겠죠. 대학생이 됐다고 그 전공에 대한 두각을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항상 우리에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등 미래에 대한 수식어로 타일렀던 것 같아요. 성적에 맞춰 대학부터 가고 나중에 전과를 한다 해도 미리 고민해본 사람들이나 전과를 하지 솔직히 대학 가서 진로 고민을 하기에는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은 수험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해님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했을 테고 하고 싶은 거 다해님만큼 잘 되도록 응원하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다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을 테죠. 저도 가끔은 이상적인 조언보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입시 같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어른들의 의견을 수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일 테니까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혜님과 선생님, 부모님이 추천하시는 원서 비율을 1대2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입시는 자기 만족인데 후회가 남으면 안 되니까요. 안정적이면서도 후회 없는 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다음은 예쁜 게 죄라면 난 무기징역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5개월이나 된 경남에 사는 고1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칙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학교는 파마, 염색은 물론이고 머리카락 길이까지 규정이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으면 안 되는 교칙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은 저희를 보고 삼각김밥 부대라고 놀리기까지 해요. 그뿐만 아니라 교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으면 벗어서 가방에 넣으라고 해요. 남의 옷을 뺏어 입는 것도 아니고 제 옷을 입는 건데 왜 못 입게 하는 걸까요? 저도 예뻐 보이고 싶고 꾸미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사회 시간에 배울 때는 모든 국민은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배웠는데 왜 교칙으로 이 권리를 막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단정함 속에 갇혀서 개성을 잃고 싶진 않아요. 요즘은 대부분 두발 자유화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아닌 학교도 있나 보네요. 저도 학생 때 늘 했던 생각이라서 더 공감이 가는데 우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께 들었던 말인데요. 학교에서 교복을 단정히 입으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교복이 아닌 다른 옷을 허용해 준다면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학생과 그럴 형편이 안 되는 학생이 나뉘게 되고 결국 상처받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맥락에서 두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일정 부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교복을 입음으로써 학생이라는 신분을 드러내 보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복은 교복 정석대로 입었을 때 제일 예뻤어요. 아, 너무 꼰대 같았나? 분명 어른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움과 단정함에 대한 관념은 시대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교칙들이 반드시 낡은 관념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반기를 들기보다 천천히 대화를 통해 바꿔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오겠죠? 저도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다음은 창의력 그게 뭔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전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를 위해서 대학교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모집 요각이나 인재사항 등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지원하려는 대학교의 공통적인 인재상이 창의력 있는 인재더군요. 저 솔직히 제가 창의력이 있는 인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만 들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자습을 시켰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제 친구들은 학원을 갔고 전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원한다면서 왜 창의력보다 자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모순적인 것 아닌가요? 전 그럼 언제 창의력을 키우나요? 전 언제 창의력 있는 인재가 될까요? 와, 이 사연은 명쾌한 답을 드리기가 정말 힘든데요. 저도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해요. 이건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한테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 주어진 상황에 낙담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고작 몇 년 더 먼저 그 길을 거쳐온 사람으로서 팁을 드리자면 수업 시간과 자습 시간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답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고등학생에게 바라는 창의력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학문적인 탐구를 통해 기른 창의력일 테니까요. 입시 화이팅 하시고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지금까지 전국의 청소년 신데렐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언젠가는 우리의 잃어버린 유리구두를 찾길 바라며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